찰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와 한국 시리즈 5차전 인사드리고요. 4대1로 LG가 승리하면서 네 번째 우승, 2025년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먼저 LG 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먼저 드리고요. 또 멋진 승부를 함께 만들어준 하나 팬분들께도 준우승을 또뭐 축하드린다기보다는 참 멋진 경기 보여주셔가지고 감사드린다. 또 하나 선수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뭐 전반적인 좀 느낌을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 경기는 4대1인데 사실 그 LG도 오늘 11안타 9포인트시니까 20번 출루하고 4득점이니까 점수를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일단 토로스트 선수가 7이닝을 1점으로 막아주면서 가장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또 점수가 많이 나지는 못했지만 1회 선취 득점하고 2회 한 점 따라잡혔지만 3회 바로 다시 뒤집고 6회 도망, 9회 도망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야구의 승리 공식대로 간 경기였던 것 같아요. 선발의 선취점, 선발의 호투, 도망가는 점수, 뭐 에라 같은 거 없고 호수비로 많이 또 그 산화의 추격을 끊어냈고요. 병살타를 많이 이끌어냈고, 네, 그런 야구. 그래서 올 시즌 LG의 야구는 제가 물론 이제 시즌 중에는 그렇게 LG 경기를 롯데하고 할 때만 보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봤지만 밸런스 야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말 압도적인 막강한 전력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팀이 어떤 아쉬운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고 모든 부분이 퍼펙트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공수주의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밸런스가 좋은 야구로 우승을 차지했고 23년 우승, 24년 3위, 25년 우승인데 오히려 특정 선수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고르게 정말 밸런스 좋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좀 빈틈없는 야구를 하는 게 지금의 LG 야구기 때문에 과연 이제 LG가 무적의 시대를 열 수 있을지 또 앞으로의 기추가 또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의 야구는 좀 그렇게 좀 느꼈고, 오늘 경기를 좀 돌아보자면 먼저 선발 투수가 문동주 선수 대 토로스트 선수의 맞대결이었는데, 문동주 선수가 1회 초부터 사실 컨디션이 제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구속도 146에서 143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10kg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미 경기 나오기 전에도 좀 어깨가 불편한 이런 그 제스처가 나오면서 문동주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재 선수 2루타, 김현 선수 안타를 한 점 주고 문보경 선수 포인트 쭉 이렇게 와르륵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상황으로 이어졌는데, 어찌되건 오스틴 선수를 유격수 땅볼, 그 다음에 오지환 선수 삼진 잡으면서 어찌저찌 한 점으로 끊어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 입장에서는 불펜진이 워낙에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가 잘해 길게 끌어주지 못하면 오늘 경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건데, 문동주 선수가 제 컨디션이 아니었고 그 여파로 1회만 던지고 정우주 선수가 2회 바로 올라오면서 사실 여기부터 하나는 오늘 경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졌죠. 왜냐면 선발이 1회를 던지고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게임이 쉽지 않고, 또 상대 선발은 LG의 또 가장 좋은 투수라고 할 수 있는 토로스 선수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사실은 조금 승부의 추가 조금 기운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또 2회 그 바로 한 점을 또 내면서 조금 그래도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회 한 점을 하나가 낸 거는 그 2회 초에 정우주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3자범퇴 3자범퇴는 아니고 보이넷 한 개 줬지만은 그래도 삼진 2개로 2회 초를 잘 막아내면서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그 뒤에 노시안 선수의 안타, 그 다음에 하주석 선수 2루타 1사 2, 3루에서 최재훈 선수 보이넷 1사 만루에서 원석 선수 유격수 땅볼 때리면서 지금 한 점을 냈고, 근데 아쉬운 게 하나는 1사 만루에서 한 점만 냈으니까 여기서 한 2점 정도만 나가지고 만약에 역전이 됐다고 하면은 또 오늘 경기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 입장에서는 2회 초에 있었던 2회 말에 있었던 1사 만루의 찬스에서 한 점만 낸 것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뒤에는 사실은 토로스트 선수가 7이닝 1실점으로 워낙에 좋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얘기를 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토로스트 선수가 오늘 7이닝 4피안타 1실점 했는데, 이 좋은 투구에는 사실은 LG의 단단한 수비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물론 토로스트 선수는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지만 수비가 도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경기를 좀 더 좋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3회 말에 굉장히 좀 대단한 장면이 있었는데, 무사 1, 2루의 찬스가 또 있었죠. 하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찬스를 만약에 살렸다면 오늘 경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현빈 선수가 번트를 댔는데 번트가 이렇게 떴어요. 떴는데
이 뜬 번트를 냅둬가지고 구본혁 선수가 3루수 구본혁 선수가 이거를 빠져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파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뒷생각을 안 하고 바로 잡았으면 1사 2, 3루로 갖다 주고 4번 타자 누시안 선수인데 여기서 정말 이 짧은 순간에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 파울을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서 카운트가 투스트라이크 투볼 네, 투볼 투스트라이크가 되니까 문현민 선수는 이제 강공 모드로 돌아왔는데 네, 그 뒤에 투볼 투스트라이크에서 강공을 갔는데 이것이 또 4-6-3 병살타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 됐고 LG 입장에서는 이 구본혁 선수의 기지가 오늘 경기에 좀 가장 큰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는 어떤 수비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사 3루에서도 노시안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무사 1, 2루의 찬스에서 득점을 실패한 게 하나 입장에서 많이 아쉬웠고 그러니까 문현민 선수가 번트를 실패를 하고 병살타를 때리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여기 2사 3루에서 만약에 노시안 선수가 타점을 만들어줬으면 또 경기 양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하나의 선수들이 뭐 앞에 선수의 어떤 미스를 만회하지 못한 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4회 말에도 또 좋은 수비로 이 3자 범퇴로 이닝을 막아낼 수가 있었는데 1사 후에 이 문보경 하주석 선수의 타구를 사실 1, 2가는 또 빠져나가는 타구였는데 이것을 멋지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1루수 문보경 선수가 또 건져냈고 그리고 2사 이후에 최재훈 선수의 타구도 굉장히 그 센터 쪽 깊은 타구였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보면 박희민 선수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쭉 달려가 거의 30m를 뛰어가가지고 이 모건대학교에서 잡아내는데 사실은 굉장히 전진 수비를 해 있었는데 어려운 수비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놀랍지도 않게 잡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수비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 3회 말도 그렇고 4회 말도 그렇고 구본혁, 문보경, 박혜민 이런 선수들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토로스 선수가 정말 3회 말에 큰 위기 또 4회 말에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뚝딱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혜민 선수의 수비는 뭐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이순철 위원이 허허허허 너털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기가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탄하는 그런 웃음이었는데 이순철 위원도 현역 시절에 워낙에 좋은 중견수 수비를 그 이름을 떨친 선수잖아요. 또 타구 판단의 센스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이순철 해설위원이 이렇게 너털 웃음을 지을 정도로 박혜민 선수의 수비가 정말 퍼펙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회 초에도 그 LG가 사실은 고민이 도망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수비로 하나의 추격을 막긴 했지만은 3회 한 점 이후에 이제 2대1에서 그 도망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5회 초에 또 도망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거든요. 5회 초의 상황을 보면은 선두 타자 문보경 선수의 보이넷 오스틴 선수 삼진 먹었지만은 그 오지환 선수 타구가 이제 투수번트 실책이 나오면서 송구 실책이 나오면서 1사 2, 3루에 굉장히 공짜 황금 찬스가 만들어지고 박동원 선수 고의 보이넷 그래서 1사 만루예요. 근데 여기서 구본혁 선수가 3루 땅볼, 박희민 선수가 중요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앞에 4회 말에 있었던 3회 말에 있었던 하나의 무사 1, 2루 찬스 이것을 못 살린 거가 똑같이 LG도 여기서 도망을 못 갔단 말이에요. 도망을 못 가가지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5회 말에 하나가 조금 따라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또 선발의 5회 수비고요. 근데 이원석 선수가 3구 삼진, 심우준 선수가 유격수 3구 유격수 플라이, 손삽 선수가 2구 땅볼 물러나면서 8개 공만으로 5회 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토로스 선수 입장에서는 선발이 가장 어려운 이닝이라고 할 수 있는 5회를 8개로 그냥 마무리를 하면서 되게 좀 오늘 경기에서 큰 고비를 넘어갔고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토로스 선수를 공략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앞에 있었던 찬스를 무산이 시키고 5회 초도 너무 허무하게 물러나면서 토로스 선수를 결국 공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6회 초가 되니까 기어이 LG가 이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홍창기 선수의 선두타자 몸에 맞는 볼, 신민재 선수가 번트 되면서 1사 2루, 김현수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3대1 이렇게 뒤집어냈어요. 그래서 김현수 선수가 오늘도 2타점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했는데 뭐 시리즈 MVP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필요했던 도망가는 점수가 이때 나오면서 승부가 많이 기울었고 그리고 7회 말에도 하나도 계속 추격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지 않았거든요. 근데 7회 말에 이 최은성 선수가 선두타자 안타 치고 나갔지만은 하주석 선수가 6-4-3 병살을 때리면서 또 찬스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8회 초에도 류현진 선수가 불펜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안타 2개 맞고 좀 어려운 위기로 많이 몰렸습니다만 어찌저찌 일단 막았어요. 맞고 또 8회 말에 선두타자 황영국 선수가 안타를 때리면서 7회 말에 이어가지고 하나는 8회 말에도 선두타자 출루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3대1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은 원찬스에 따라갈 수 있는 점수 차이였는데 여기서 대타 최인호 선수가 유격수 플라이로 물러나고 1번 손아섭 선수가 4-6-3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하나는 사실 이 8회 말 찬스까지 무산이 되면서 좀 이제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손아섭 선수의 4-6-3 병살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14년 전에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너무 구도가 똑같았다는 거죠. 상황도 거의 유사했고요. 그래서 참 제가 그 14년 전에 그 장면을 직관을 했는데 참 아직도 못 잊겠네요. 아무튼 너무나 하나는 7회 말 8회 말에 2이닝 연속 선두타자 출루 찬스가 있었고 2점 차임을 감안하면 한 점씩만 따라갔으면 경기가 또 동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 좋은 찬스를 연달아 병살타로 놓치면서 좀 많이 경기가 이제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9회 초에 안 그래도 이제 승기가 많이 넘어왔는데 9회 초에 하나 LG가 또 한 점을 추가 득점을 하면서 경기가 4대1이 됐고 이제 경기가 거의 9분응선 이상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경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9회 말에 2사 후에 4번 노시안 선수가 안타 때리면서 마지막 좀 불씨를 살리나 했지만 최은성 선수의 빗맞은 투수 앞에 땅볼이 또 침착하게 그 유영찬 선수가 처리를 하면서 LG 트윈스가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승을 차지했고 참 우승 장면은 항상 언제 봐도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참 부럽기도 한 것 같아요. 롯데 팬으로서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33년째 다른 팀 우승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매년 이제 우승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우리도 우승을 하겠죠. 할 텐데 그런 장면을 늘 상상을 하거든요. 저 이제 이렇게 이거 뛰어 나오면서 좋아하고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하고 또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세리머니 하면서 기뻐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롯데 선수들도 언젠가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사실 상상만 해도 항상 눈물이 나고 참 그런 마음이 울컥해지는데 그런 장면이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안 만들어지고 있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내년도 그렇고 단시간 내에 그런 일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롯데 팬들도. 근데 뭐 야구는 모르는 거고 그래도 팬으로서 항상 목표를 우승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응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지만 현실적으로 전력이 그게 바로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내년도 사실은 그렇게 막 다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참 뭐 부럽기도 하고 사실 LG는 참 부러운 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올라와. LG도 참 힘든 시간이 길었잖아요. 근데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팀 전력을 쌓아 올라가지고 이제는 밸런스 야구가 되는, 그러니까 특정 선수 몇 명이 잘해가지고 성적이 나는 게 아니고 팀 전체가 고르게 구멍이 없는 팀이 되면서 좀 지속 가능한 강팀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부럽고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동네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부자가 된 느낌? 그러니까 되게 부럽기도 하면서 되게 좀 낯설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배가 아프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아무튼 LG 트윈스의 우승 또 멋지게 이렇게 4번째 우승을 차지를 했고 이렇게 점점점 멀어져 가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데 팬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마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형언하기 힘든 어떤 부러움과 약간의 섭섭함과 이제 야구 못하는 롯데에 대한 원망과 이놈들은 대체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진짜 다른 팀 우승하는 거 보고 맨날 이렇게 부러워만 하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승하는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외면을 하는가, 이런 참 원망도 들고 하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주저리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LG 트윈스 너무 축하드리고요. 하나도 그래도 이제 준우승을 했으니까요. 또 큰 경기 경험을 쌓았으니까 내년 시즌에는 더 올해 경험을 토대로 더 높은 더 좋은 성적을 또 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번 포스 시즌은 참 재밌는 시리즈였던 것 같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한국 시리즈까지 정말 멋진 승부가 계속 연출이 됐고 어느 포스 시즌보다 진짜
원사이드한 경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방적으로 막 10점 차 이상 차이 나고 이런 경기들도 포스트 시즌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 포스트 시즌은 한 경기도 그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진 경기도 없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 원찬스면 뒤집어질 수 있는 스코어 안에서 계속 경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수준 높은 포스트 시즌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 팬으로서는 굉장히 재밌게 경기를 잘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 시리즈가 끝이 났는데 공교롭게도 한국 시리즈가 5차전에 끝나버리면서 올 시즌 2025년에 마지막 KBO 리그에서 주관하는 경기 마지막 경기는 폴리그 결승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경기의 승자는 풀리그 결승전 롯데자이언츠와 NC 다이노스의 경기 중에서 나옵니다. 이게 뭐 그냥 말장난이지만 어찌됐건 올해의 마지막 시합이 풀리그 결승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3시에 결승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롯데는 그 B조 1, 2위가 지금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B조 1위였던 NC, B조 2위였던 롯데가 이제 각각 LG와 멜버른을 물리치고 올라왔는데 또 경남 라이벌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풀리그 잠깐 보고 왔는데 중결승전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일도 아마 날씨가 좋을 것 같아서 3시 경기고 또 NC가 올라왔으니 아마도 꽤 많은 분들이 그 경기를 보러 오실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이제 보러 가고요. 내일 경기는 그래도 좀 즐기는 마음으로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결승전이니까 좀 승리에 대한 목적이 명확히 있는 만큼 좀 감정이입은 되는 경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내일 경기도 보고 올 것 같고 좀 주목이 되는 게 결승전 앞두고 성적을 보니까 롯데의 김동현 선수가 타격 부분에서 굉장히 그 발군의 성적이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육리그긴 하지만 이 정도의 성적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보거든요. 59타석 46타수겠죠. 26타수가 아니고 46타수 20안타 타율이 4할 3푼 5리 출루율이 4할 9푼 1리 장타율이 9할 3푼 OPS가 1.427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표본이 작긴 하지만 OPS가 1.427이면 진짜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성적을 내고 있고 홈런이 6개로 1위, 타점이 23개로 1위, 안타가 20개로 1위, 2루타가 5개로 2위, 득점이 11개로 3위예요. 그러니까 이번 폴리그에서 뭐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내고 있고 아마도 이 성적대로 가면 폴리그 MVP를 김동현 선수가 받지 않을까? 롯데가 우승을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원래 외야수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폴리그 동안에 1루수로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루수와 외야 수비가 뭐 둘 다 가능해진다면 김동현 선수도 내년 시즌에 굉장히 많은 기회를 아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눈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내 결승전에서 또 4번 타자 1루수로 아마 나올 텐데 과연 어떤 활약을 하느냐? 이게 또 결승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임팩트가 강하니까 또 팬분들한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찬스니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뭐 폴리그 내일 결승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볼 것이고 경기 리뷰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경기를 보고 와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 웨버린과의 경기는 제가 1시 10분쯤에 들어갔는데 12시 경기인데 근데 경기가 1대0으로 끝나는 바람에 그 제가 1시간만 보고 끝났습니다. 경기가 2시간 한 10분 만에 끝났는데 그래도 8회 9회 초에 조세진 선수의 타점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결승점이 되면서 경기가 끝났죠. 8회 초였나? 아무튼 근데 또 멜버른의 투수 포시 선수인가 아무튼 자한 투수가 굉장히 삼진 10개 잡으면서 너무나 좋은 투구를 했는데 아마도 그 아시아 쿼터에 많은 구단의 레이더에 걸려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멜버른 팀이 사실은 A조 1위였어요. 9승 2패였기 때문에 멜버른 팀에서 뛴 선수들 호주 선수도 있지만 뭐 일본 선수도 많이 있었고 대만 선수도 있었고 또 자 멜버른에는 또 포수로 나온 엄형찬 선수가 또 한국인 선수인데 멜버른에서 뛰었는데 자 엄형찬 선수가 그 2004년생 선수인데 캔자스시티 로열스 소속이고 22년 이만수 포수상을 받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빅리그 최초의 한국인 포수로서 이제 목표로 가지고 뛰고 있는데 어찌됐건 포수가 외국 리그 뛰는데 힘든 게 이제 언어 소통 문제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염영찬 선수가 또 멜버른에서 뛰면서 또 뭐 미국에서 뛰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음을 지금 입증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또 많은 팬분들이 이번 폴리그를 통해서 엄영찬 선수의 존재를 또 알고 많이 또 응원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8번에 천신린 선수, 9번에 천웨이류 선수 이런 선수들도 대만 선수들도 충분히 또 그 아시아 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웨버른에 있는 이 호주 선수들도 다들이 충분히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선수들이었어가지고 과연 이 이름들 중에서 내년에 한국에 뛴 선수가 있을지 이런 걸 보는 것도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내일 폴리그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 김동현 선수가 굉장히 발군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좀 주목이 되고, 그 다음에 라인업은 오늘 경기와 거의 유사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어떤 결승전이니까 좀 기대가 되고요. 손흥민 선수가 외야수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번 폴리그 보면서 조세진 선수가 타격 폼을 오픈 스탠스로 바꾸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줬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본인의 타격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세진 선수가 이번 폴리그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했다는 게 좀 저는 기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잘할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가지고 내일 또 멋진 활약을 또 기대하고, 오늘도 결승타를 만들어낸 선수니까 아무튼 내일 경기 결승전 멋지게 또 감상을 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시리즈가 끝이 났고요. 근데 야구는 안 끝나는 게 내일 폴리그도 있고 또 8일 9일에 고척돔에서 체코와의 또 평가전이 있고, 그 다음 주 15, 16일에 또 도쿄돔에서 일본과의 평가전이 있어가지고 야구는 일단 뭐 시즌은 끝났지만은 계속 이제 경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한국 시리즈가 끝나고 일주일 만에 또 대표팀 경기를 뛰어야 돼가지고 이 LG 하나 선수들은 사실 체코와의 경기에는 좀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경기에는 나와도 이 LG 하나 선수들은 조금 체코전에서는 그냥 좀 휴식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류지현 대표님 감독님이며 적당히 잘 관리해주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예매가 있었는데 적덤이 17,000석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해서 저도 예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자리가 없어서 좀 당황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제가 방금 자정쯤에 예매를 열심히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경기 8일 경기는 제가 외야에서, 네, 외야 정중앙 쪽에서 볼 것 같고, 제가 늘 야구 보는 외야 정중앙 꼭대기에서 볼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전광판이 안 보이겠네. 어쩔 수 없다. 네, 그렇고 그 일요일 9일 경기는 반대로 거꾸로 가서 중앙 상단 꼭대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기를 가장 조망 잘할 수 있는 위치들에서 또 외야와 중앙 상단 정반대 시야에서 뭐 경기를 보면서, 또 고척돔도 처음이고요. 제가 또 대표팀 경기도 처음인데 또 우리 또 한동희 선수, 이민석 선수, 또 최준용 선수의 또 활약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야구는 계속 이어지니까 굉장히 야구 팬들한테 즐거운 그래도 11월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폴리그부터 보고 또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이렇게 2025년 KBO 리그가 정말 막을 내리게 됐는데 폴리그가 한 개 붙어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뭐 정규 리그는 끝이 났고요. 네, 내일 끝나야지 진짜 끝난 느낌이 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대장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LG의 네 번째 우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뭔가 또 굉장히 마음이 시원섭섭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들이 더 있으니까 뒤에 대표팀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서운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올 시즌 또 이번 한국 시리즈 치른 LG 하나 선수들 다 고생하셨고 잘 회복해가지고 또 대표팀 경기도 잘 치르고 또 비시즌 잘 나고 이렇게 내년 시즌에도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폴리그 결승이니까 폴리그 9월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우리가 간다.